안녕.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9강 5번부터 시작할 거예요. 지난번에 영상이 길어서 4번에서 잘랐잖아. 그래서 5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부터 일단은 4번까지 정리를 하고 오면 되고요. 자, 정리를 먼저 하고 오세요. 자, 5번이랑 6번도 마저 정리를 하고 요거 잠깐 정리하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내려갈게요. 5번까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정리를 했으면 올라와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해석을 한번 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귀인이 어떤 뜻인가에 대한 걸 먼저 봐야 되는데 귀인이라는 건 어떤 행위가 일어난 원인들 가운데 어느 원인이 그 행동에 귀속시킬지를 추론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일어난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 중에서 결과가 벌어졌을 거 아니야. 어떤 일의 결과가 그 벌어진 일에 이 원인들 중에서 어느 것이 그 결과로 귀결시켰는가, 그 결과를 일으키게 만들었는지 추론하고 판단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귀인의 관점에서 우리는 뭘 하냐면 과대평가를 하는데 어떤 정도를 과대평가하는데 어떤 정도냐면 여기까지 갈까? 자, 과대평가하는데 뭘 과대평가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 그들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그 정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성격이 행동의 원인이긴 하지. 근데 그 정도를 과대평가한다라는 이야기야. 자, 하지만 우리는 뭐를 하냐면 잘못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잠깐만.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대. 이제 그런 오류를 하는 경향이 없는데 하지 않는 경향이 이제 그런 오류를 만드는 경향이 없는데 뭐 할 때 우리가 우리 행동을 판단할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판단할 때는 행동의 원인이 성격이다 요런 실수를 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또 다른 이유를 대는 거겠지. 내가 성격이 지랄 맞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야. 사실은 그게 맞는데. 뭐 어쨌거나. 그래서 편향이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러한 편향은 알려져 있는 거야. 뭐로서 알려져 있냐면 기본적인 귀인 오류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거의 주요한 원인이 어떤 거냐면 그죠? 주요 원인은 어떤 주요한 원인이냐면 기본적인 귀인 오류가 존재하는 이 주요한 이유는 뭐인 것 같냐면 우리의 인식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두드러짐인 것 같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마 다시 내려가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이야기가 띄용스러우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건데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자,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흥미로운 존재인 경향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중을 한다라는 걸 관심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집중을 하고, 뭐보다는 그 영역에 있는 다른 물체가 무엇을 하는지 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물체가 그 분야에 있는 다른 물체가 하는 거야. 어디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 범위의 다른 대상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다는 오히려 뭐 하는 거라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주목을 한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다른 사람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한테 뭐가? 다른 사람에게 뭐를 하는 거?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연하되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할 때.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우리는 관심을 덜 가진다는 거야. 뭐 쪽으로? 그 상황에서 다른 대상 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향하게 하는 걸 덜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디까지 해서 끊어볼까? 그죠? 자, 그 상황에서 사람 말고 다른 상황들,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상에 대한 관심을 덜 가지는 경향이 있어서 특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못 봐.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대. 그 영향을 어떤 영향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못 보니까. 하지만 우리는 의식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식적인 효과 뭐뭐를 의식하는데 뭘 의식하냐면 효과를 의식한다. 어떤 효과냐면 다른 것들 그죠?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다른 것들 누구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다른 대상물들이 우리의 행동에 가지는 그 의식적인 효과를 그러니까 효과를 의식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상황에 있는 다른 것들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식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잘못을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서 찾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거다라는 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못 보니까. 그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6번으로. 자, 일단 6번에 1번, 2번만 먼저 정리할게요. 3번이 조금 길어가지고 1번, 2번 민족 지약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자꾸 이상한 거 어디서 자꾸 끌어오냐 이 수특은. 자, 내려갈게요. 자, 3번이랑 4번도 정리를 할게요. 자, 다 했으면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5번이랑 6번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자, 정리를 다 했으면 올라가서 또 해석을 또 해볼게요. 아주 그지 깽깽이 같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볼게요. 고고학에서 민족 지향적인 유사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로서? 증거로서 어떤 증거냐면 선사시대의 인공물의 기원. 그죠? 인간의 기원이야.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그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에 뭔가가 잘린 건가? 뭐 해석이 좀 희한한 것 같은데, 그죠? 선사시대 인공물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다? 인간에서부터 왔다는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대. 그 민족 지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민족의 기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분야, 그러니까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성적, 정량적,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서 여러 민족의 사회 조직이나 생활 양식 전반에 걸친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한 분. 뭐 우리가 뭐 석기 시대 뭐 고인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왜 어디에 분포해 있는지를 보면 같은 생활권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선사시대의 석기는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의 석기는 일반적으로 여겨지는데 뭘로 여겨지냐면 자, 화석으로 여겨진다. 어떤 화석이냐면 이거 지구상의 그죠? 지구의 안반형 야 이거 쓰질 않았네. 안반 자연스러운 안반 형성 과정의 결과로부터 나왔다.
라고 여겨지거나 아니면은 운석과 같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여겨졌었다라는 이야기야. 그 석기는. 그죠? 그러나 학자들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야. 뭐를? 이 화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견해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거야. 그래서 그들은 비교했겠지. 이 석기들을 뭐랑? 요거랑, 그죠? A랑 B를.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들이 발견한 거야. 어디에서 발견을 했냐 하면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에서 사용 중인 것을 안 그 석기랑 진짜 그냥 석기랑 비교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냈는데 어떤 걸 결론을 냈냐면 유럽이 그죠? 유럽에는 한때 거주했다라는 거야. 그죠?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의 뭐 극소수거나 아니면은 광석에서 금속을 골라내는 방법이나 기술 맞거나 그 야금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돌로부터 그들의 기구를 만든 사람들이 거주했다라는 거지. 마치 뭐처럼 인디안, 뭐 아프리카, 뭐 인디안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유럽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처럼 또는 뭐 인디안이니까 아메리칸 원주민처럼 광석에서 금속을 골라내는 방법이나 기술이 거의 혹은 전혀 없어서 돌로 도구를 만드는 종족들이 거주를 했었다라는 이야기야. 우리가 광석에서 금속을 골라냈었으면 철기라던가 뭐 청동기가 있었겠지. 근데 그걸 못하니까 뭐 하는 거야? 뗀석기라던가 뭐 갈아서 쓰거나. 왜냐면 주변에 돌은 많으니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1686년 이 영국 골동품 전문가 로버트 이 사람이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그 석기에 대한 이론인데 어떤 석기냐면 그 고대 영국인에 의해서 제조된 석기에 대한 이론이 구성이 된다는 거야. 뭐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석기들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석기냐면 그 북아메리카 원주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석기와의 비교를 통해서 구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냐면 그 모든 기술의 기초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뭐가? 석기가 그 모든 기술의 기초였을지도 모른다. 기초일 수 있다라는 그 깨달음은 마침내 뭐를 이끌었냐면 석기 시대의 개념을 이끌었지. 뭐랑 구별해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와 구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석기, 청동기, 철기를 나누는 거 뭐 때문이야? 그 당시에는 다 석기를 쓴 거야. 왜? 야금술이라는 그런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영국만 있던 게 아니라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우리나라, 뭐 아시아 다 그 당시에는 석기였던 거야. 물론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그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에 1, 2, 3번을 정리하고 오면 돼요. 1, 2, 3번 정리하고 오세요. 자, 4번, 5번, 6번도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하고 오면 올라가 볼게요. 6번까지 정리했으면 올라가서 해석을 할게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가장 흥미로운 분야 중에 하나야. 어떤 거? 현재 신경학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분야 중에 하나는 이식이야. 어떤 이식이냐면 태아 조직을 어디로 이식하는 거냐면 뇌로 이식하는 거래. 뭐 하기 위해서?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태아 조직을 뇌로 이식하는 것이 가장 흥미로운 분야 중에 하나래.
자, 그래서 이 이식된 조직은 그죠? 구체적으로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줄기세포를 포함하고 구성하고 있고 줄기세포로 구성되고 그 줄기세포를 다시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모세포라고 하는데 뭐냐면 그들 스스로를 모세포 그 자체적으로 재생할 뿐만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거? 그 어느 조직도 발달시킬 수 있는 그 모세포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뭐 같은 거? 근육이라던가 신경세포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게 모세포다라는 거. 오, 그래서 뇌로 이렇게 이식을 하는 거 보구나. 그래서 이 비교적 새로운 방법은 탐구가 되고 있지. 뭐로써? 뇌졸중에 가능한 치료법.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법은 치료법인데 가능한 치료법 뭐? 뇌졸중과 퇴행성 질병 뭐 같은 거? 파킨슨이나 헌팅턴 병 같은 거. 그래서 자, 그래서 중요한 과제가 어떤 거냐면 새롭게 도입된 그 세포를 뭐하게 만드는 것 어떻게 만들어? 적절한 연결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과제가 어떤 거냐면 새로 도입된 그 세포가 제대로 적절한 연결을 만들도록 하는 거야. 왜? 그 손상된 회로가 다시 자라기 위해서. 그죠? 다시 자랄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세포가 적절한 연결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반대를 해. 뭐를 반대하냐면 그 태아 조직의 사용이야. 어떤 연구 목적으로든지 간에. 뭐 때문에 종교적이거나 아니면은 철학적인 이유로. 자, 그래서 다행히도 많은 새로운 연구들이 나오는 중이야. 어떤 연구냐면, 세포를 이제 아예 옛날에는 태아 조직에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뭐 성체 세포를 재프로그래밍 하면서 줄기세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연구자들이 새롭게 만들도록 줄기세포를 뭐 하면서 성체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해서 옛날에는 태아한테서 갖고 왔는데 이제 성인 거에서 이제 떼올 수 있으니까 요런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 이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번에 4번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자, 1번부터 4번까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정리를 했으면 넘어갈게요. 내려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7번까지 정리를 하면 되고요. 7번까지 정리를 다 해볼게요. 자, 이제 9번이 마지막이에요. 9번까지 정리하면 끝나요. 자, 9번까지 정리를 했으면 이제 올라와 볼게요. 올라갈게요. 자, 이거 아마 배웠으면 알 거고 만약에 해석만 봐도 무슨 소린지 잘 몰라. 진짜 미쳐버리겠네. 자, 여기에는 늘어나는 증거가 있대. 어떤 증거냐면 우리가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는 거야. 뭐에 의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적응하는 생물은 생존하고 그러지 못하면 저절로 사라지곤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지배를 안 받는 거지. 개나 소나 이제 생존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기술은 정말로 뭐 하고 있냐면 대신하고 있지. 뭐를 생명작용을 대신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체로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생명체로 이끌었어. 그 새로운 생명체가 어떤 거냐면 다윈의 진화 과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 생명체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다라는 이야기야. 자,
옛날에는 뭐 결혼을 못하거나 뭐 동물들끼리니까 뭐 짝짓기를 못하는 애들은 다 죽었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 잘 살아. 그죠?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 과정에 지배를 받지 않는 이제 진짜 새로운 생명체가 되어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존재죠. 어떤 첫 번째 존재냐면, 자, 최초의 존재에 대한 영향. 자,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최초의 존재가 된 것에 대한 영향이거든요. 그죠? 어떤 존재냐면 자연 선택을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영향력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적으로 자연적인 생물이었었지. 그죠? 원래 우리는 전적으로 자연적인 생물이었던 적이 없어. 우리는 점점 인위적으로 진화를 해왔다라는 거. 진화해서 점점 인위적인 상태로 되었다란 이야기지.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비록 우리가 뭐 할지라도 그 기술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한다 했을지라도, 그죠? 기술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야. 기술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죠? 자,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그죠? 사실 이건 뭐 가주어 진주어니까 대절이 이건데, 대절이 어떤 거냐면 그 기술이 뭐 하는 거? 우리에게서 벗어났을 거다라는 건 사실인데, 그 기술 문명의 전체 시스템의 관성이 이제는 이미 너무 거대해져서 선택의 종류가, 어떤 선택이냐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선택의 종류가 아주 사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미비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선택이냐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우리에게 남겨진 그 선택의 종류가 굉장히 변변치 않고 사소하다라는 거, 별로 남아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관성이 너무 거대해졌으니까 어떤 거야?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는 거지. 왜? 관성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거나 혹은, 그죠? 지속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죠? 이거니까 아마 긍정이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속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믿는 이유가 있어. 뭘 믿냐면 우리가 내리는 능력이 없다라는 이유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에서 내려올 수는 없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추락하거나 아니면은 인위적인 상승을 계속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연착륙이 없는 거야. 충격을 받지 않고 사뿐히 내리는 게 없는 거야. 어디에? 조용하고 더 균형 잡힌 세계에 연착륙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몽상가들이 종종 꿈꾸는 그런 세계야. 더 조용한데 더 균형 잡혀 있는 그 세계에 사뿐히 착륙하는 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거. 왜? 우리는 추락하거나 상승밖에 못하거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서 그 길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사뿐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예 기술에서 떨어지거나, 안 그럴 거면 상승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0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